본문 내용은 읽어드리기에 앞서 잠깐 현수막이 좀 가려져 있는데 나중에 이건 나중에 추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렇다면 이 책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오랫동안 그 분야를 공부해왔던 대가들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단시일 내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의 명작을 써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수준이 형편없다면 그것도 문제일 것이다. 오히려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가 볼 때 어떤 책이라도 그 책을 읽고 용기와 감동을 받고 도움을 얻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감동을 얻고 새로운 의식과 사고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물꼬를 틀어주는 그런 책들 혹은 새로운 생각의 단초가 되어주는 그런 책들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책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책의 수준이 일반인들이 읽고 교훈을 얻거나 용기나 희망을 얻게 되는 정도의 수준, 즉 일반인들의 수준을 약간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이면 된다. 세계적인 석학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수준의 책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엘빈 토플러나 피터 드러커 같은 석학들조차도 처음부터 그렇게 수준 높은 걸작들을 쓴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위대한 경연 그루인 세스 고딘도 역시 평범하고 평경의 수준의 책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 위대한 명작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위대한 경연 그루도 역시 시작은 볼품 없었고 과정은 볼 것이 없었다는 말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지만 본업은 마케팅 회사 CEO이면서 마케팅 전문가인 세스 고딘은 세계적인 경영 그루 중 한 명이다. 그는 작가로도 명성을 날리고 있다. 그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품인 보랏빛 소가 온다를 쓰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이 분야에 처음부터 소질과 재능이 난다는 것이라고 지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다. 세스 고딘의 저작 중 하나인 린치핀을 보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진실을 알게 된다. 예술가들은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의 경계에서 사고한다. 그것에서 예술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에 청중이 있고 생산수단이 있다. 또한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떤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그것이 곧 걸작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모든 걸작은 마무리가 완벽하다. 나는 책을 100권 이상 만들어냈다. 물론 모든 책이 잘 나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책들을 쓰지 않았다면 나는 이 책을 쓸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피카소는 10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피카소의 그림을 3개 이상 알고 있다.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생산하고자 하는 본능이다. 해법을 창조하면 문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안으로는 인간적인 면을 감동시켜야 하고 바깥으로는 사람들의 관계를 맞추어 맺어주어야 한다. 세스 고딘의 린치핀 중에서 그의 이 말에서 우리는 그가 100권 이상의 주목받지 못한 책들을 썼으므로 결국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쓸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책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중요하다. 평이한 수준의 책들을 한 권도 쓰지 않고 처음부터 수준 높은 책들만 쓰고자 하는 것은 과욕이다. 그것은 초보자가 처음부터 세계 최고의 작품을 쓰고자 욕심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전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 바 있듯이 시간이 거의 돼서 영상을 이은 관계로 나머지 본문 내용은 읽어드렸는데, 제가 이 트렌드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 제가 제 개인 저서에서 소제목으로 쓴 적이 있었던 것처럼 사상 최악의 청년 취업난이 출판 트렌드마다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집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경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책을 읽으면서 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 이건희 회장의 선친인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왜 볼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의 모태가 되는 삼성을 일으킨 이유도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학파였던 것도 있지만, 그렇게 독서라면 빼놓지 않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병철 회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한각의 기적을 이룬 것도 우리의 선배들이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을 하면서도 그 여유 있는 시간에 그때는 서구는 저녁 6시면은 그냥 모든 작업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틈나는 때에 독서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욜로, 얼마 전까지는 그 트렌드도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욜로의 시대를 지나서 골로족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는 뭐 3포 세대를 지나서 뭐 6포 세대, 뭐 9포 세대, 심지어는 3,000포 세대까지 있더라고요. 뭐 결혼 포기, 연애 포기, 출산 포기, 구직 포기, 인간관계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심지어는 건강 포기,
삶까지 포기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그나마 지푸라기라고 할 수 있는 희망 포기, 긍정 포기까지 포함되더라고요. 뭐 요즘 올 상반기에는 저도 꽤 긍정적이었어요. 3월달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 소멸된다고. 그런데 심지어는 금년에 예정대로 도쿄올림픽도 정상적으로 개최될 거라고 국권이 믿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10개월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진자가 생겨났는데 오히려 줄기는커녕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무려 8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뭐 우리나라 인구 조금 더, 뭐 프랑스의 경우 6천만 명 정도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남북한을 합치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은데, 신규 확진자가 이제 뭐 4만 명에서 5만 명까지 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에 편승해서 긍정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사안이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그럴수록 독서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